대법원장이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다. 자, 지금 이게 2025년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사법부의 수장을 증인석에 앉히겠다는 발상, 그것도 특정 정치인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로 말입니다.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한 게 아니라 정치가 사법부를 통째로 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라는 명분 아래 대법관 12명을 포함해 사법부 고위 관계자 전원을 불러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아니, 불러세우려는 게 아니라 정치의 피고석에 앉히겠다는 의도가 더 정확하겠지요. 더군다나 이 모든 시도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판결이 난 이재명의 선거법 사건과 직접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단순한 국정감사가 아니라 사법권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적 보복 시도입니다. 오늘 뉴스데일리 베스트에서는 이 사태가 왜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서 심각한 타격을 주는지, 민주당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사태를 또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차분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2025년 5월 14일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질 예정입니다.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줄줄이 소환되는 사건입니다. 이 사태의 발단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인데요. 대법원이 5월 1일 이재명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이에 반발한 민주당은 곧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대선 개입 진상규명 청문회라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인데요. 자, 우선 청문회 명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이걸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법부가 대선을 개입했다고요? 자, 이 문장 하나에 민주당이 얼마나 대담하게 헌법 위에 올라서려 하는지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그 판단을 내린 재판부를 피의자 취급하며 국회 증인석에 세우겠다는 겁니다. 아니, 사법부 전체를 피의자로 만든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청문회의 증인 명단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오석준, 신숙희, 엄상필 등 해당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전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까지 말 그대로 대법원의 재판 구조를 낱낱이 끄집어내겠다는 의도입니다. 민주당이 청문회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본질은 사법부의 정치적 굴복을 강요하려는 시도로 읽힙니다. 재란 민주당의 폭주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실제 김소정 변호사는 헌법 제103조는 법관의 재판 독립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헌법기관인 대법원장을 정치인의 지리에 앉혀 답변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문수정 변호사 역시 입법부가 사법부의 장을 불러서 재판 개입을 하는 것도 문제고,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장을 꾸짖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문제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청문회 강행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과거 공산권 독재 국가에서 자주 벌어졌던 인민재판을 떠올리게 합니다. 재판의 본질은 사라지고 정치적 필요에 따라 법관을 단죄하는 모습은 마치 체제 비판자를 무대 위에 세워 대중 앞에서 반성문을 읽게 하던 전체주의의 전형과 꼭 닮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면 이런 방식의 사법부 공개 망신 주기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단순히 청문회를 여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5월 7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기존 5월 15일에서 대선 이후로 연기했지요. 사실상 민주당이 사법부에 가한 노골적인 압박과 협박이 효과를 본 셈입니다. 그간 민주당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12일 전까지 파기환송심 일정을 연기하지 않으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청문회, 국정조사까지 다 하겠다며 사법부를 세게 흔들며 몰아붙였고, 이에 사법부가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정치 권력의 일정 요구에 따라 판결 일정을 조정하는 나라가 되는
개인적으로 저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치스러운 날로 기록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한 사건의 일정 연기가 아니라 사법부 독립의 근간이 흔들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자, 앞으로도 유사한 시도가 반복될 수 있는 전례를 남긴 것이고, 입법부가 정권 탈환을 위해 사법부를 압박하고 실제로 판결 일정까지 바꾸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헌정 질서의 훼손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이 명확히 유죄 취지로 판결한 사안입니다. 기소된 지 무려 2년 7개월이나 지난 사건이었죠.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민주당은 이런 재판을 두고 사법살인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법적 판단의 정당성과 사법부의 기능을 정치적 수사, 즉 여론을 선동하는 형식으로 공격하는 이런 매우 위험한 접근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충분한 근거와 법리에 따른 결과이며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사법 절차 틀 안에서 제기돼야 합니다. 사법부 판단에 대한 감정적 비난이 반복된다면 법이고 뭐고 목소리 크고 힘 있는 놈이 법 위에서는 무법 천지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대법관들이 판결을 내린 이유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진 것이 아니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엄정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며 사법부를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전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건양의 최건 변호사는 대법원장이 국회 증인으로 출석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라며 사법부의 일반적인 인사, 예산 등이 아닌 정치인의 구체적 사건에 관여하는 건 매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법원 행정처장이 아닌 대법원장을 불러 청문회를 여는 것도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또 다른 문제인데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재판을 5년간 중단하자는 발상 자체가 정말 상식 밖입니다. 쟤는 사실상 사법부의 재판권 자체를 정지시키겠다는 것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초헌법적 발상입니다. 특정인을 위한 법, 특정 사건을 위한 법은 결코 정의로운 입법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국민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은 대선 후보에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법원은 정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법과 증거에 따라 판결을 내릴 권한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법을 무시하고 판결을 뒤집으며 사법부를 굴복시키려는 시도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이 사태를 가볍게 넘긴다면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사법부는 정치 권력에 종속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